자, 설하고 1학년 프린트 첫 번째 프린트죠. 내가 받은 건 첫 번째 프린트야. 그래서 타이핑을 다 마쳤고요. 일단 풀이를 먼저 하고 해설은 뭐 잘 작성을 해줄게요. 근데 이번 지금 풀이는 그냥 내가 실제 시험이다 생각하고 한번 풀어볼 겁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다항식이 이제 인수분해가 된다 그랬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는 이제 1차식하고 2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돼. 그럼 얘는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2차식은 이제 조립조법을 쓰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죠. 왜냐면 1차식 하나만 찾으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1, 6, 5, 마이너스 6으로 해서 일단 1 대입하면은 안 되고 2 대입 마이너스 1도 안 되고 2도 안 되고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 한번 해볼까?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8 3 6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니까 얘네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갖는다. 자,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4x 빼기 3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자, 그래서 a는 2고요. 여기다 쓸까? a는 2고 b는 4고 그 다음에 c는 마이너스 3이니까 3개를 이제 더해주면은 9가 됨을 알 수 있죠. 1번 넘어갈게요. 자, 다음 2번. 이거는 이제 문자로 바꾸라는 소리잖아, 그치? 2017도 있고 2018도 있고 2019도 있는데 2018을 한번, 왜냐면 사이에 있으니까 2018을 한번 A라고 해보자. T를 더 좋아하니까 T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2019는 T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 2018의 제곱은 T제곱이고 빼기 2017은 T 빼기 1이잖아. 그러면 이제 플러스 1 이렇게 바뀌겠지. 그 다음 아래는 2017, 2018 플러스 1이에요. 그러니까 t 빼기 1에 t의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럼 t 제곱 빼기 t의 플러스 1이 되니까 이제 약분해서 그냥 t 플러스 1만 남는데 t가 2018이니까 답은 2019 이렇게. 자, 3번. 복소수가 다음을 만족시킨대. z 바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지금 켤레 복소수랑 더했다라는 거는 실수 부분의 2배죠. 실수 부분 2배. 그 다음에 뺐다라는 거는 이제 허수 부분의 2배죠. 허수 부분의 2배. 그럼 실수 부분의 2배에다가 2배를 했으니까 4배. 그게 8이래. 그러면 Z는 이제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 허수 부분의 2배. 그럼 6배가 됐잖아. 그럼 마이너스 3i가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ZZ반은 앞에 거 제곱이랑 뒤에 거 제곱을 더하는 거니까 13이 정답. 넘어갈게요.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대. 자, 이렇게 봅시다. 자, 2차 방정식 두근 알파 베타니까 이거 많이 봤던 유형이죠. 이런 거는 이제 대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알파의 제곱 플러스 3알파 플러스 1은 0이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지금 4알파 플러스 1이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 플러스 1은 그러니까 0몇 알파를 더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분모가 알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거는 알파 제곱이 되고 뒤에 거는 베타 제곱이 되겠죠. 자, 이 자식은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2알파 베타니까 합하고 곱을 하면 되는데 합이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3이고 너는 9가 되고 빼기 2 곱하기 곱은 1이 되죠. 정답은 이제 7이 된다.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다. 자, 5번 볼게요. 근데 어떤 2차식이 0이라고 했을 때 4차식을 정리해라 이런 거거든. 차수를 줄이라는 건데 가장 쉬운 방법은 나누기예요. 이제 나누기로 한 다음에 더 이상 안 되면은 이제 나누기가 안 되는 케이스일 경우에는 x제곱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다 해갖고 차수를 낮추는 건데 지금은 나누기가 되죠. 나누기 할게요. 1, 12, 0, 12,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 2, 마이너스 1 이렇게. 자, 그러면 1, 2,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 1, 1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 자, 3이죠? 31, 마이너스 2. 그럼 3이면 3, 6, 마이너스 3이니까 5하고 1하고 이렇게 나옵니까? 5하고 1. 그래 정답은 2번이다. 넘어갈게. 자, 다항식이 저렇게 인수분해가 된대. 그러니까 더 이상 얘네들은 인수분해가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럼 이거 두 개를 곱해갖고 이 형태를 만들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은 끼워 맞추는 거죠. 한번 볼게. 이거를 전개를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x의 4제곱 플러스 세제곱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a 플러스 b의 x 세제곱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제곱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ab 플러스 2가 이제 x 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b 한 번 더 가고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a 플러스 b가 일단은 1이라는 거고, a, b 빼기 2가, 아니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0이라는 거니까 a, b는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지. 그럼 합하고 곱을 하니까 다시 한 번 더 제곱의 합은 이제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2ab를 빼는 거니까 1에서 마이너스 24를 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25가 나온다. 자, 답은 5번. 넘어갑시다. 자, 7번. 자, 다항식이 요렇게 인수분해가 된대요. 그럼 이제 요런 거잖아. 인수분해 해놨는데 그러니까 다 하지도 않았지만 뭔가를 더 더해준 케이스. 이런 케이스에서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이제 앞에 있는 자식을 t라고 치환을 하는 거지. 그러면은 t에 t 플러스 14 플러스 40은 0이니까 t제곱 플러스 0이 아니죠. t제곱 플러스 14t에 플러스 40은 이제 인수분해를 하면 tt에 4하고 10 해서 t 플러스 4와 t 플러스 10이 돼. 근데 t가 이 자식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4를 더하는 거야. 그럼 x제곱 빼기 x에 빼기 12. 그 다음 10을 더해. x제곱 빼기 x에 빼기 6 이렇게.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근계관을 사실 사용해도 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내 근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 이렇게 돼. 근데 이제 내 근의 합에 마이너스를 붙이라는 거잖아. 이해됩니까? 그래서 사실 그냥 이거 전개해가지고 그러니까 3차항의 개수로 구해도 된단 말이야. 알겠니? 근데 이제 원래 의도는 이거니까 이거대로 해보면 일단 x 빼기 4하고 x 플러스 3이죠. 여기 x 빼기 3하고 x 플러스 2 뭐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여기에 a, b, c, d가 마4, 3, 마3, 2 뭐 이렇게 되니까 정답이 일단 4번이야. 정답 일단 4번인데 다른 풀이를 제공을 해주자면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딱 보고 그러니까 너랑 같다는 거니까 는 0이라고 했을 때 내 근이 이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가 되는 거지. 그러면 내 근의 합은 초고차원 계수가 1이니까 3차원 계수만 찾으면 돼요. 3차원 계수. 3차원 계수가 얼마야? 3차원 계수는 이제 이렇게 곱하는 것과 이렇게 곱하는 것과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맞죠? 그러면은 네 근의 합이 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는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혹시나 시험에 나오면은 더 빠른 방법은 이거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근데 되게 특수한 경우에만 풀리는 거니까 아래에 있는 풀이를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거 보자. 자, 두 실수 A, B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은 이제 PQ를 두 근으로 갖고 2차 방정식인데 이제 A, B가 이렇게 돼 있네. A, B. 너를 두 근으로 갖는다. 일단 뭐 역수근의 개념이 조금 이용될 것 같긴 해요. 뭐냐면 이런 거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0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제 x가 p하고 q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p분의 1과 q분의 1을 근으로 갖는 방정식이 b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은 0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죠? 근데 이제 지금 여기 가운데 부호가 다르잖아. 가운데 부호는 누가 결정하냐면 합이 결정해. 합. 그러니까 b제곱 bx제곱 빼기 ax 플러스 1은 0이다의 근은 마이너스 p분의 1하고 마이너스 q분의 1이 될 거거든요. 이게 이해가 되려나? 왜냐면 이렇게 보는 거지. 우리가 이제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b분의 a잖아. 그러니까 p분의 1 플러스 q분의 1은 마이너스 b분의 a가 돼요.
근데 지금 두근의 합이 얼마인 상황이니까? b분의 a인 상황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지. 그럼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야. 그럼 두근의 합이 너라는 건 이해가 됐을 것이고, 두근의 곱은 pq분의 1인데 너는 1이잖아. 그럼 이 아래에서도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사라지니까 pq분의 1은 1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바로 찾아낼 수가 있을 정도면 이제 여기까지는 들어갈 수가 있을 것이고, 근데 이게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또 이용을 해야죠. 그럼 결국엔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 둘 중에 하나가 R하고 S라는 거잖아, 그지? R하고 S. 근데 이제 R보다는 S가 더 크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자. 일단은 P하고 Q하고 이렇게 되니까 P가 Q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P가 Q보다 작다. 전체적으로 그러네. 그 다음에 그러면 마이너스를 붙이면은 마이너스 Q가 마이너스 P보다 이렇게 되겠지. 그죠? 마이너스 Q가 마이너스 P보다는 작겠죠. 그럼 대충 여기서 역수를 한번 씌워보는 거야. 역수를 씌워보면 이제 부호가 같을 때 역수를 씌우면 부동호 방향이 반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Q분의 1이 이제 마이너스 P분의 1보다는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큰 놈이 S라고 했으니까 너가 S고 너가 이제 뭐 R이 되는 거겠지. 이렇게. 그럼 이제 누구랑 누구랑만 비교하면 되냐면 이제 마이너스 P분의 1이랑 P랑 비교를 하면 돼요. 근데 마이너스 P분의 1이랑 P랑 비교를 하면 여기에서 비교를 하면 돼. 여기서. 양변을 마이너스 P로 나눠줘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마이너스 P로 나누면 마이너스 P는 양수잖아. 그러니까 양수로 나눴으니까 부동방이 안 바뀌어. 그럼 P분의 1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양변 마이너스 곱하면 잠깐만. 마이너스 1하고 이렇게 P가 되지. 이렇게 0. 그럼 양변을 P로 나눠요. 그러면 마이너스 P분의 1은 1보다 크지. P로 나눴으니까. P는 음수니까 부동만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P분의 1이 1보다 커. 그러니까 R은 1보다 크다라는 거야. R이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 R이 1보다 크다 이렇게. 그럼 Q보다는 R이 크고 이제 P보다는 이제 S가 더 작겠죠. 그러니까 정답이 없네? 뭐지? P로 나누면 여기가 잘못된 거구나. 여기가 S구나. 이렇게 되죠, 이렇게. 여기 R이고. 그죠? 그래서 S가 더 크네, S가. R이 이렇게 와야겠다. 정답이 1번입니다. 자, 만약에 이제 이거를 풀고 싶다고 하면,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생각을 해놨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럼 이제 P 대신에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 넣고요. Q 대신에 2분의 1 넣어서 풀면 돼요. 그냥 이 사이에 있는 숫자 아무거나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역수 취하고 부호를 바꾸면 2하고 마이너스 2가 나오겠지. 그 중에 큰 게 S일 거니까 S가 제일 크다. 그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R이 제일 작다. 이렇게. 그럼 1번이 나옵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시간 많이 쓴 것 같은데. 자, 등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x에 관한 식을 지금 x 플러스 1에 관한 식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이거 조리제법 연속해서 쓰라는 거잖아. 그래서 1, 1, 마이너스 8, 7 이렇게. 이거는 마이너스 1, 1, 마 1, 0, 0, 마 8, 8, 15. 그럼 너가 이제 C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마이너스 1, 1, 마 1, 마 1, 마 1, 1, 마 7. 그럼 너가 이제 B가 되겠지. 그 다음에 한 번 더 마이너스 1, 1, 마 1, 마 2. 그럼 너가 이제 A가 되겠죠. 그러면 구하라고 하는 건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3 대입하라는 거야. 9a 빼기 3b 플러스 c를 구하라는 건데 마이너스 18에 플러스 21에 플러스 15니까 36에서 18 빼면 18 나오겠죠. 3번이 정답. 자, 다음 복소수 알파 베타 감마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이게 이거 구하라고 하네요. 일단 뭐 실수죠. 바시오면 똑같으니까. 근데 이런 걸 줬단 말이에요. 이런 걸 주고 이제 합을 줬다. 그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여러분 이런 걸 줬을 때는 우리가 알파는 뭐 알파 바분의 1이다. 뭐 이런 걸 바로 떠올려야 되는 거거든. 알파 바분의 베타 바분의 1이다. 뭐 감마는 감마 바분의 1이다. 물론 여기 이제 자리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 합을 줬단 말이야. 만약에 이제 여기 있는 식을 한번 대입을 해볼까? 그러면 베타 반은 뭐랑 같냐면 베타분의 1이야. 그래서 얘는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그러면 일단 반은 분모로 가겠다 이거지. 반은 분모로 가겠다 이렇게. 여기는 뭐 반은 분모로 가겠다. 감마분의 베타 플러스 베타분의 감마 플러스 알파분의 감마 플러스 감마분의 알파 이렇게. 그러면 이제 통분이 되잖아요. 통분을 한번 해보면 이제 알파끼리 일단 묶어볼까? 알파분의 이제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베타분의 이제 알파 플러스 감마 플러스 감마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4 플러스 i니까 예를 들어 알파는 이렇게 해버리면 4 플러스 i에서 누구를 빼는 거야? 다시 알파 플러스 베타는 4 플러스 i에서 뭐 감마를 뺀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뭘로 바꾸냐면 감마분의 4 플러스 i 빼기 감마 이렇게 바꾸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나머지도 다 그런 식으로 바뀌겠지. 알파분의 이제 4 플러스 i 뭐 플러스 빼기 알파 이렇게. 여기도 이제 베타분의 4 플러스 i 빼기 베타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를 쪼갤 수가 있잖아. 알파분의 4 플러스 i 빼기 1 이렇게 쪼갤 수가 있어. 이 자식을 분배 법칙을 쓰면. 그죠? 그럼 결국에 다 똑같이 될 거니까 얘네들은 4 플러스 알파로 묶으면 알파 플러스 1,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 플러스 감마분의 1에다가 빼기 얼마? 3이 되겠죠. 왜냐면 여기서 빼기 1, 빼기 1, 빼기 1 이렇게 되니까. 자, 그럼 다 나왔어. 뭐가 나왔냐면 요 자식은 아까 우리 여기서 알파분의 1은 알파바, 베타분의 1은 베타바 이런 식으로 되잖아. 그치? 감마분의 1은 감마바 이런 식이요. 그러면 이 자식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바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4 플러스 i니까 바를 씌우면 4 빼기 i가 되는 거야. 왜 이래 이거 자꾸. 이렇게. 자, 그래서 켤레복소수끼리 곱하니까 앞에 것 실수 부분 제곱 플러스 허수 부분 제곱을 한 다음에 3을 빼주면 정답은 이제 14가 됨을 알 수 있다. 14.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보는 게 편할 것 같아. 지금 우리가 계산해보니까 뭔가 이렇게 6개짜리를 구하는데 이런 자식이 나오면 그냥 실제로 이거 해보는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랑 결국에 우리가 이걸 곱하는 거거든. 알파바 플러스 베타바 플러스 감마바를 곱해보면 이제 너 나오고 그 다음 나머지가 얘네들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형태를 좀 외워놓으면 좋을 것 같다. 알파 알파바 플러스 베타 베타바 플러스 감마 감마바 플러스 알파 베타바 플러스 알파바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바 플러스 베타바 감마 플러스 알파 감마바 플러스 감마바 알파 이런 식으로. 똑같은 거잖아. 알파바 감마 이렇게. 이 공식을 알아두면은 그냥 바로 풀리겠네요. 그죠?
하나 정리를 해두는 것도 뭐 시험에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항식을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있고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있고 저걸 구하래. 그럼 결국 이제 4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니까 이건 나머지 정리 강의를 보는 학생들은 쉽게 알 수 있겠죠. fx는 뭐라고 돼 있어? 일단 너로 나누었을 때 그럼 x제곱 빼기 x 그 다음에 x제곱 빼기 x 빼기 2로 나누었을 때 몫을 모르잖아. 몫을 qx라고 하고요. 나머지를 rx라고 합시다. 이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헬기가 지나가네. 자, 아무튼 rx라고 합시다. 그럼 이 rx는 4차식으로 나눴으니까 얘는 3차 이하의 다항식이 되겠죠. 3차 이하의 다항식. 자, 근데 이번엔 뭘로 일단 나누자고 해서 x제곱 빼기 x로 나누자고 했어. 이걸로. 그럼 이거를 이제 0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는 사실 이 부분은 뭐가 돼? 0이 돼. 그래서 rx를 우리가 이제 rx도 너로 나눌 수 있잖아. 3차 이하니까. 그러면 최대 3차라고 보고 이런 식으로 내가 식을 쓸 수 있겠죠. 나머지가 얼마니까? 2x 빼기 2니까 2x 빼기 2 이렇게. rx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죠? rx도 결국에는 너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제 fx를 너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다. 자, 근데 이번에는 fx를 또 뭘로 나눈대? 요걸로 나눈대. 요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너라고 했잖아. 그럼 fx식을 일단은 x제곱 빼기 x에 x제곱 빼기 x 빼기 2에 qx에 ax 플러스 b에 x제곱 빼기 x에 플러스 2x 빼기 2라고 써놓고 x제곱 빼기 x 빼기 2를 이걸로 나눌 거니까 나누는 놈을 0으로 보는 거야. 그럼 x제곱 빼기 x는 얼마가 돼? 2가 되겠지. 그리고 이 식을 정리를 하는 거지. 그럼 이제 식은 없어지잖아. 그 다음에 너는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주어진 식은 2a x 플러스 2b 플러스 2x 빼기 2가 되고 너가 나머지니까 아까 나머지 얼마야? 4x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계산하니까 a는 1이 되고 이렇게 계산하니까 b는 이제 뭐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여기에다가 이제 4를 집어넣는 거야. 여기에다가. 그러면 R의 4는 4A 플러스 B거든. 4A 플러스 B 하면 7이고요. 그 다음에 4, 4, 16에서 4 빼면은 12고 그 다음 4 넣으면 6이거든. 8, 4, 3, 84에서 6 더하니까 92 정답이다. 2번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Z하고 W가 실수도 호수도 아닌 복소수라고 했어. 다음 보기 중 항상 실수. 항상 실수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항상 실수가 나오면 바를 씌워서 똑같이 나오면 되겠죠. 그럼 바 씌워봐 이렇게. 바 씌워보면 이제 Z 바의 제곱 빼기 Z 제곱 이렇게 되지. 근데 이제 바 씌우기 전이랑 바 씌운 놈이랑 같니라고 물어보면 다르죠. 그냥 기억은 아닌 거야. 기억이 아닌 거 다 제껴 이렇게. 그럼 니은은 볼 필요가 없잖아. 니은은 다 맞으니까. 디귿을 보는 거야. 디귿을 보면 바 씌워봐 이렇게. 바 씌워보면 이제 Z 바의 W 빼기 W 바의 Z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같니 다르니? 지금 부호가 다르잖아. 얘랑 부호가 달라. 그냥 너랑 아닌 거야. 그래서 디귿도 아니에요. 그럼 다 째끼면은 이제 4번이 정답이다. 왜 이래 이거 자꾸 4번 이렇게 촉이 이상한가? 넘어갈게요. 자, 13번 이제 각이 90도고 AB가 2고 BC가 4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점P가 변 AC로 움직이. 잘 모르겠으니까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그 2하고 4면 이제 B가 직각이잖아. 그래서 대충 2배 이 정도? 이렇게. 그러면 이제 AB가 2고 그 다음 BC가 이제 4인 이런 녀석이야. 그럼 여기는 자연스럽게 2루트 5가 되겠죠. 길이가. 자, 그 다음에 ABC에서 점 P가 변 AC로 움직이네. 그럼 점 P를 뭐 이 정도 했다면 나와봐 이렇게.
근데 어딘지 몰라요. 이 위로 움직이는 거야, 이 위로. 이 위로. 그때 뭘 구하라 했냐면 PB 제곱 더하기 BC제곱. 그러면 이 길이의 제곱 더하기 이 길이의 제곱이. 그러면 그냥 뭐냐. 어쨌든 이거 최소값이니까 이차함수일 거 아니야. 그럼 미지수를 설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냥 나는 이렇게 해보자. 일단 이렇게 끄고 싶게 생기지 않았니? 여러분이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돼.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삼각형 안에 우리 사각형 들어가 있는 이런 문제를 되게 본 적이 있을 건데, 이거 풀 때 이제 닮음으로 푸는 거잖아. 이 삼각형과 뭐 이 삼각형이 닮음이다. 혹은 이렇게 딱 내려갔고,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음이다. 이런 식으로 본단 말이지. 그럼 길이를 내가 어떤 길이를 x라고 두는 게 좋냐면, 보통은 닮음을 이용할 수 있는 거. 뭐 이것 또는 이걸로 놔야 되거든. 그게 가장 편해. 근데 이걸로 노는 애들은 요거랑 닮은 비를 봐야 되는 거고, 이걸로 두는 애들은 이거랑 닮은 비를 봐야 되니까 나는 이 자식으로 둘게요. 여기를 x라고 놓을게. 그럼 이 x는 뭐 여기 h라고 나와. 이렇게. 그럼 x의 길이는 미지수를 설정했으면 변수를 이제 범위를 정해줘야겠죠. 0부터 2까지 이렇게. 왜냐면 x는 0보다는 커야 되지, 길이니까. 그 다음에 2보다는 작아야 되잖아. 자, 그럼 범위가 주어졌어요. 그럼 x에 관한 식을 세우면 되는데, 자, 지금 보니까 닮음 써야지 이제. 1대2잖아. 아, 밑변의 높이가 1대2네? 그럼 여기서도 1대2가 되죠. 그럼 여기 2x가 되는 거야. 2x. 그럼 이제 요 길이는 얼마가 돼? 요 길이는 4 빼기 2x 이렇게 되는 거지. 4 빼기 2x. 그 다음에 그럼 끝났습니까? 예, 끝났네요. 예. 가자. PB의 제곱은 PB의 제곱은 그럼 이 자식이지, 이 자식. 여기의 제곱은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은 x제곱 플러스 4 빼기 2x의 제곱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럼 계산해주면 5x제곱에 빼기 16x 플러스 16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PC의 제곱은 뭐 이거 1대2대 루트 5니까 루트 5x니까 5x제곱 이렇게. 그럼 둘이 더하라 그랬어. 그래서 얼마야? 10x제곱에 빼기 16x 플러스 16인데 여기다 5를 곱하고 최소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5를 곱하고 최소값. 자, 그러면 이 참수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아, 정말. 이렇게 좀 천천히 쓸게요. 근데 지금 대칭축이 얼마냐면 5분의 뭐 얼마니? 2a분의 b잖아요. 그럼 20분의 16 이렇게. 그러면 5분의 4입니까? 네, 5분의 4. 근데 이제 내가 보려고 했던 범위가 0하고 2야. 0은 뭐 여기 있고 2는 여기 있겠는데 사실 그게 의미가 없어요. 최소값이니까. 5분의 4를 대입을 하는 소리죠. 그러면 여기에서 2를 한번 끄집어내 이렇게. 그러면 5x제곱 빼기 8x 플러스 8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다 5분의 4를 대입합시다. 그럼 10 곱하기 5분의 4 두 개니까 5분의 16이 되고 빼기 여기는 5분의 4, 8에 32가 되고 여기는 5분의 이제 그냥 8인데 5분의 40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그럼 계산해보면 5분의 얼마니? 마이너스 16 24입니까? 5분의 24 곱하기 10 하니까 정답은 이제 48이다. 48 4번이 정답. 넘어갈게요. 자, 14번 10 이하의 서로 다른 두 양의 정수 2차 방정식이 정수근을 가진다. 2차 방정식이 정수근을 가지려면 일단은 이제 판별식이 제곱수가 돼야 됩니다. 최소한 판별식이. 왜냐면 x를 이제 계산해주면 이게 사실 크게 의미가 없죠. a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빼기 4b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정수래. 근데 a는 정수잖아. 그럼 너도 정수가 되려면은 루트 안에가 제곱수가 되야겠죠. 얘는 제곱수. 그러니까 루트가 크게 의미가 없다. 루트가 벗어날 것이다. 자, 그럼 볼게요. 그 다음 또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두근의 차를 구하라는 두근의 차. 우리 두근의 차 공식 알고 있죠, 그지? 절대값 a분의 루트 d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a가 1이잖아. 그러니까 루트 d야 그냥 루트 d. 루트 d가 이제
짝수냐? 그럼 D가 얼마인데? D는 B제곱. 그러니까 4A제곱 빼기 4AC. 그러면은 4B 이렇게 되죠. 그럼 너는 결국에 2가 밖으로 끄집어 나가잖아. 이렇게 A제곱 빼기 B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습니까? 예. 제곱 빼기 4AC. 그죠? 이렇게 되는 거지. 야, 여기 잘못했다. 여기 이거잖아. 이거. 제곱수가 이거 짝수 공식이니까. 그죠? 자, 아무튼 이렇게 되니까 두그레차는 항상 짝수야.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다. 왜냐면 얘가 제곱수니까 얘는 정수다. 그럼 짝수가 될 수밖에 없다. 기억 맞고요. 자, 니은 갈게요. A, B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다. 둘 다 홀수일 수 없나? 둘 다 홀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두근의 합을, 두근이 뭔지 몰라요. 두근. 근데 정수근이라며, 정수근. 두근을 M하고 N이라고 둡시다. 그래서 M 플러스 N은 2A래요. 얘는 짝수거든요. 얘는 짝수입니다. 그러면 M하고 N은 홀수일 수도 있고 짝수일 수도 있어. 그 다음 두근의 곱 M에는 B라고 했어요. B. 그럼 이제 뭐 홀수로 곱하면은 뭐 홀수가 나오겠고 짝수 곱하면 짝수가 나오겠지. 그럼 생각을 해봤을 때 홀수랑 홀수를 더해서 짝수가 나오면 이제 A는 홀수일 수도 있잖아. A도 홀수고 그다음 홀수 곱하면 B도 홀수일 수가 있으니까 너는 둘 다 홀수일 수가 있으니까 저거 하나가 짝수 난 틀린 거죠. 그러면 니은이 틀렸네. 니은이 틀렸으니까 1번이 정답이지. 1번. 그러니까 답은 이렇게 푸는 건데 우리 학생들은 또 이제 발레를 좋아한단 말이야. 발레. 대충 한번 보면 A 대신에 A 대신에 3 집어넣고 B 대신에 9 집어넣으면 되지 않나? A 대신 3, B 대신 9. 그럼 A 대신 3 집어넣으면은 이제 어쨌든 정수근을 가지잖아요. 얘는 완전 제곱시키니까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0. x는 3이니까 정수근. 근데 A, B는 홀수. 발리의 제곱곱. 그다음 A 플러스 B의 값은 소수냐? 항상 소수냐? 아니잖아. 이거 아니잖아. 발리가 다 되네요. 예. 그래서 1번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래. 오케이. 근데 fx가 요걸 만족시킨대. 야,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이거 항상 요거 식세우기잖아. 식세우기. 내가 항상 들어가는 게 밖에 그대로 있어야 된다 그랬지. 근데 알파 제곱이 들어가는데 알파가 나오잖아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알파 제곱이 나와야지. 그럼 알파를 우리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알파를 알파 제곱으로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바꾸냐? 알파를 대입하면 되지. 그럼 알파 제곱은 빼기 3알파 빼기 3은 0 이렇게. 그러면 알파를 알파 제곱으로 바꿔야 되니까 알파는 하고 정리해야겠죠. 알파는 그러면 3분의 이제 3알파가 이거니까 그죠? 알파 제곱 빼기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야. f에 알파 제곱을 대입하면 3분의 알파 제곱 빼기 3이 나온다라는 거지. 그 다음 베타 제곱을 대입하면 똑같이 나오고 그죠? 그럼 즉 나는 fx는 차수 확인해야겠지. 차수는 2차니까 가능해. fx는 3분의 x제곱 빼기 3이다라는 뭐래? x죠? 형태가 같아야죠. 여기랑 그래서 여기랑 의 해가 x는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이다. 여기까지 끌어낼 수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뭐 해보자. fx씩 나와 있으니까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는 3분의 1x 빼기 1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x제곱 플러스 p 빼기 3분의 1에 x 플러스 q 플러스 1은 0이다. 그러면 두 근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니까 근계관을 써야 돼요. 그럼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을 우리가 구해야 되고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을 구해야 된다. 자,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근계관을 씁시다.
일단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여러분 쉽게 구할 수가 있으니까 이 자식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2알파 베타를 빼는 거죠. 그럼 9에서 마이너스 6을 빼는 거니까 15가 되고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제곱이니까 9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는 9라는 거고 너는 마이너스 15라는 거야. 그래서 P는 얼마고? P는 이제 마이너스 3분의 야 뭔가 잠깐만. 아이고야. 이 잘못했네. 그지? 야, 알파가 나오는 게 아니라 4알파가 나오는 거잖아. 그럼 여기 이제 4가 이렇게 곱해줘야겠죠, 이렇게. 4가 이렇게. 그럼 여기 4가 이렇게 곱해줘야 돼, 4가. 그럼 4가 이렇게 곱해줘야 돼. 이렇게 되네. 그죠? 그러면, 3분의 마이 45니까 넘어가면 41? 이렇게. 그럼 Q는 5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fx가 그 3f5를 구하래, 3f5. 그럼 fx는 뭐야? fx는 x제곱 플러스 p니까 마이너스 3분의 41에 x에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거니까 3f 오면은 일단 3fx를 먼저 구해. 그러면은 3x제곱 빼기 41x 플러스 15 여기다 5 대입하라는 거잖아. 3f5는 5, 25에 75에 빼기 플러스 먼저 할까? 15 빼기 5 곱하면 205 이렇게 되죠. 너 계산하면 90이야. 그래서 빼 마이너스 115가 나와. 어우 조금 계산이 많네. 넘어갑시다. 자,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를 ABC라고 할 때 인수분해하라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10이다. 일단 구조를 잘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수분해 그냥 하면 되거든요. 근데 나는 이제 어떻게 하고 싶냐면 약간 넓이를 구하라 그랬잖아. 그러면 직각삼각형이지 않을까? 막 이등변 삼각형이지 않을까? 정삼각형이지 않을까? 어차피 이 세 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정삼각형은 아닌 것 같죠? 왜냐면 정삼각형은 그냥 4분의 루트 3의 뭐 a제곱 이런 꼴로 나와야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 정삼각형은 아니야. 즉 a는 b는 c는 c다 뭐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직각 아니면 이등변인데 대충 a 그러니까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니까 a는 b 한번 넣어보자. 대입 a는 b 대입. 그러면 이거 사라지죠. 그 다음에 얘는 뭐 b세제곱 얘도 b세제곱 사라지죠. 그 다음에 BC제곱 빼기 BC제곱 사라져. 내가 그럼 성립하네. 그러니까 A는 B예요. A는 B. 이건 확정이야. A는 B 확정. 그럼 이거 그냥 한번 해볼까? 그럼 이렇게 됩니까? A 세변의 길이가 A하고 그럼 이게 A니까 C는 12 빼기 2 이렇게 되겠네. 이게 이등변 그 직각삼각형이냐? 그거는 이제 모르겠지만 그거 몰라도 넓이 구할 수 있잖아, 그지? 이등변이네 얘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A, 여기 A. 그러면 이제 피타고라스 한번 쓰면 되니까. 자, 여기가 직각이어도 상관없어요. 6 빼기 A 이렇게. 그럼 결국에 이 삼각형 넓이는 이 높이만 구하면 끝나는 거거든. 이 높이는 얼마냐면 루트 너 제곱에서 너 제곱을 빼는 거죠. 그러면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공식 써서 둘이 더해서 6, 둘이 빼서 2에 2 빼기 6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2가 밖으로 나가니까 2 루트 3의 2 빼기 9 이렇게 된다. 그 높이가 이거야. 그 다음에 밑변이 이거잖아. 그죠? 왜냐면 어차피 나누기 2 할 거니까. 그래서 둘이 곱하면은 이제 12 빼기 2a 루트 3a 빼기 9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정답이 1번, 1번이네. 1번. 이렇게. 뭐 이거 실제로 인수분해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일단 뭐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여기 항이 4개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한번 갖다가 인수분해를 해보면 되지. 이제 앞에 거는 a 빼기 b에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뒤에 거는 요거랑 가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아닌가? a제곱 b 빼기 ab의 제곱이니까 ab로 묶으면 a 빼기 b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일단 이거 플러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bc제곱 빼기 bc제곱 빼기 ac제곱이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c제곱으로 묶어서 a 빼기 b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럼 a 빼기 b로 묶으면 a 플러스 b의 제곱 빼기 c제곱 이렇게 되네. 이렇게. 너가 0이다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될 수가 없죠. 왜냐면 a 플러스 b는 c가 될 수가 없지. 삼각형이 결정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a는 b다. 이거 하나밖에 없다. 이등변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꽤 오래 걸리네 이거. 빨리 풀 줄 알았더니.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는데 세제곱이 실수가 된대요.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지면 알파랑 알파 바 아니겠어? 세제곱이 실수가 된다라는 건 이제 오메가 사용하라는 거야. 오메가. 세제곱이 실수다 그럼 오메가야. 무조건 오메가야. 물론 짭 오메가도 있겠지. 짭 오메가도 있겠지. 그것도 어쨌든 실수니까. 또 다른 거 있나? 다른 거. 없죠? 오메가랑 짭 오메가밖에 없죠. 자, 그럼 이렇게 가는 거야. 짭 오메가일 때, 찐 오메가일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게 잘 모르는 학생들은 또 영상 보고 가야 되는 거지. 자, 아무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파의 세제곱이 실수다. 잘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냥 해줄게. 자, 알파 세제곱 실수면 알파 세제곱이랑 알파 바의 세제곱 같죠? 그래서 알파 세제곱, 알파, 이거 인수분해하면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알파 바 플러스 알파 바의 제곱. 이 0이다, 이렇게. 네? 그럼 일단 첫 번째, 알파랑 알파 바가 이제 같다라고 해보는 거죠. 알파랑 알파 바가 같다. 근데 허근인데, 허수가 혈례랑 같을 수가 있어? 없지. 얘는 불가능. 그럼 결국 얘야. 그러면 알파 플러스 알파 바의 제곱에서 알파 알파 바를 뺀 게 0이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의 제곱. 야, 두 근의 합은 누구야? 2m 플러스 1. 제곱하니까 4m 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1. 이거랑 누구랑 같다는 거야? 이 자식이랑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곱을 빼라는 거죠. 두 근의 곱은 m제곱 빼기 m, 3m 빼기 5. 이게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3m 제곱 플러스 m 빼기 4는 0. 근데 모든 실수의 m의 값의 합이니까 이제 2차면은 그죠? 실근을 가질 거고요. 마이너스 이제 3분의 1이다. 이게 정답이 되겠지. 근데 우리가 이런 거를 조금 조심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0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실근을 가지는지 확인을 해줘야 돼요. 실근 가질 것 같거든요. 이 자식이 만약에 허근을 갖는다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실수가 없어요. 이걸 만족시키는 실수가 없기 때문에 0입니다. 이게 시험 범위가 아니지만 나중에 이제 4차 방정식 나올 때 4차 방정식에서는 잘 쓰이니까 주의하시고, 보통 2차 방정식은 그래서 너가 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혹시나 이제 인수분해를 원래 해주는 게 맞죠. 그래서 실수임을 확인을 해줘야겠죠. 아니면 판별식을 써도 되고, 판별식 쓰면 1 플러스 그렇죠? 48 이렇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낭수입니다. 실근입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17번까지 해서 일단 프린트 마쳤고, 지금 행렬이 없어요. 행렬이 없고 2차 방정식까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또 함수가 안 나오는 만큼 좀 어려운 부분이 좀 빠지고, 그래서 방정식이나 이런 부분들 공부를 열심히 해주고 시간을 최대한 단축을 해서 풀이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해설은 이제 모범 답안처럼 이제 어느 정도 작성을 해가지고 샘플이랑은 조금 별개로 모범 답안처럼 작성을 해가지고 제공을 할 테니까 그거 보면서 또 연습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